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자료해석 강사 윤진원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선지접근법 특강이라는 주제로 이제 연락들을 받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연 저게 뭔가, 그리고 이제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방법이 맞는가 확인하든 어떤 목적이 다 동일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많이들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자료해석 선지접근법이라는 게 제 모강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자료해석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궁금하신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에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까지 오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018년 3월 10일에 이 시험장에서 이거를 얼마나 본인이 사용할지에 대한 오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드리고자 오늘 특강을 개설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면 제가 PPT를 짧게 준비했고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선지접근법의 어떤 오해와 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실제 2017년도 자료해석 문제 보면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시간은 1시간 이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중간에 이 정도면 충분해,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이건 내가 사용할 수 없겠는데 하시는 분은 그냥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걸 공개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해달라는 분은 정말 많아요. 해달라는 분은 정말 많은데 욕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아요. 왜 욕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료해석 계산 연습 2권, 3권 해서 자료해석 점수가 잘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꼼수 같은데 이런 거에서 점수가 잘 나온다고, 약간 좀 그런 심리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은 이거는 찍기가 아닙니다. 선지접근법은 찍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원리를 설명드릴 때 얼마나 출제자의 의도가 그 선지 구성에 녹아있는지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오늘 자료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해석 선지접근법 특강 오늘 제목이고요. 자, 선지접근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을까? 자, 실전에서 보면 40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선지접근법이 적용 가능한 문제가 몇 문제가 되는지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17년에 28문제, 16년에 27, 15년 24 해서 쭉 보시면 24에서 28 사이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합형이나 매칭형, 그래프형 이런 것들 중에서 조합형과 매칭형만 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래프형과 서술형을 추가하게 되면 거의 35문제 언저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접근하실 때랑 모르고 접근하실 때는 저는 굉장히 정확도나 시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위험하지는 않을까? 자, 보시면 선지접근법은 찍기가 아니에요. 찍는다는 건 아무 원리나 근거도 없이 그냥 이게 답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저는 찍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지접근법을 나중에 제가 설명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지가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적으로 발레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레가 나오지 않는다면 수험생들이 당연히 이게 답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다른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지 않은 채 그냥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이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레를 넣어줘야 학생들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레 겁먹고 쓰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발레를 제가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 발레를 고려하시면서도 충분히 선지접근에 따른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것만 알면 자료에서 고득점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선지접근법은 뭐냐 하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어려운 선지를 회피함으로써 전체 40문제 풀이 운용 전략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안다고 해서 반드시 80점, 90점, 100점 그렇게 나오는 기술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핵심 선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해석 능력에 대한 기출 출제 원리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제가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기출은 이런 식으로 숫자를 구성하고 이런 식의 숫자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럼 선지접근법의 장점이 뭐냐? 첫 번째, 풀이 시간을 엄격하게 단축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 구성 원리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조합형, 특히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문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때 출제 원리는 저는 기역 선지부터 수험생들이 확인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선지를 보시게 되면
기역 선지부터 확인해서 가장 많은 보기의 선지를 보게 되는 경우의 수로 항상 답이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난도 선지를 회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푸시다 보면 기역 선지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어렵거나 아니면 카운팅, 즉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9개다, 10개다 이렇게 3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지 접근법에 따르면 보통 기역을 덜 보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지를 회피하면서 풀이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앞에서 카운팅하다가 실수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답 예상을 해서 실수를 회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지조합형에서 답이 1번,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4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본인이 고른 정답에 미스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발레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정오를 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선지 접근에 따른 예상 결과와 본인의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내가 미스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아무 기준도 없이 내가 푸는 거에만 의존해야 된다면 정답률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장점은 이 정도가 있고요. 적용 영역입니다. 적용 영역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조합형이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시는 아까 24개 언저리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조합형이고요. 그게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 매칭형. A, B, C, D 항목 주고 각각 누구인지 골라라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우리 2-2-1, 4-1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거의 다 되죠. 자, 거의 다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래프형. 그래프형에서도 우리가 선지 접근에 따라서 무엇부터 봐야 되는지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굉장히 고난도 접근에 해당하는데 서술형이라는 거는 그래프나 표를 주고 1, 2, 3, 4, 5 줄글로 된 정오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몇 번부터 봐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서 오늘은 주로 조합형에 대한 선지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지 접근법의 기본 원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조합형이고요. 첫 번째, 기역 선지부터 확인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나는 리을부터 읽을 거야, 아니면 나는 디귿부터 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수험생의 정규 분포를 만약에 고려한다면 출제자는 가장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어떤 순서로 풀까를 고려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의 50% 이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기역 선지부터 보신다고 했을 때 최대한 많은 보기까지 내려가게 하는 선지가 무엇이 될 거냐, 이렇게 남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본인이 기역을 풀었어요. 니은 풀고 디귿 풀고 리을까지 있는 선지면 보통 디귿이나 리을까지는 보시지 않나요? 문제 출제 구성 원리가? 그러면 출제 구성 원리가 그렇다면 선지만 보고도 그걸 파악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원칙만 말씀드리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뭐 이거는 아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해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올해 2017년, 넘어갔네요. 2018년이죠. 2018년 작년이니까 2017년 자료 해석 문제예요. 자, 자료 해석 문제를 보고 직접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 매칭형이라고 하는 건데, 매칭형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안 드리고 조합형이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트의 2번 문제가 바로 이 조합형에 해당하는 선지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제 안 보고 선지만 볼게요. 자, 선지만 보셨을 때, 자, 기역부터 본다고 전제를 할게요. 그러면 기역이 맞는 경우와 틀린 경우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더 많이 내려가는지를 볼게요. 기역이 맞게 되면은 답이 몇 번이죠? 1번, 2번이에요. 근데 기역이 틀려야 3, 4, 5, 3개가 남으니까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기역이 틀렸을 거라고 봐요. 기억이 틀렸고, 그 다음 뭘 보셔야 되죠? 순서대로 본다는 것을 전제하면 니은을 보셔야 돼요. 자, 니은이 맞는 경우와 틀린 경우로 나눠볼게요. 니은이 틀리면 어떻게 되죠? 답이 바로 떠요. 4번으로. 그러면 니은이 맞는 경우를 상정해야 디귿, 리을까지 보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니은은 맞았을 거예요. 니은은 맞았을 거고요. 잠시만요. 왜 안 나오지? 네,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 답이 몇 번 남죠? 3번, 5번이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번, 5번 중에서 답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선지 보셔야 되죠? 3번, 5번을 가르는 크리티컬한 선지가 뭐죠? 디귿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순서대로 보시지 말고 디귿부터 보시자는 거예요. 그럼 디귿부터 보셨는데 만약에 디귿이 여러분들 지금 자료에서 거기 디귿이 맞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죠? 2번, 4번, 5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답을 확정하기 위해서 뭐 하나 더 보시면 되죠? 니은 보시면 돼요. 그죠? 니은을 봤을 때 니은이 맞다면 답이 5번으로 확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선지를 보자마자 3번, 5번 이렇게 연결해요. 3번, 5번 이렇게 연결해서 디귿부터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디귿부터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이 들어가 있는 5번이 남고 그리고 뭐 1번, 4번 정도 디귿 봤죠? 디귿 봤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사용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 그래서 디귿을 봤을 때 남아있는 2번, 4번, 5번 중에 저는 답이 5번일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니은 선지를 보시면 니은이 맞아서 바로 답을 해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5번이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선지 넘겨보시면 아마 3번도 이런 자료일 겁니다. 3번. 자, 3번 볼게요. 자, 3번 이거 주시광종, 비축필요광종 이 문제 기억나시죠? 자, 볼게요.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기역이 맞아야 되나요? 틀려야 되나요? 판단해 보세요. 기역이 맞는 경우는 1, 2, 4가 남을 거고요. 이거 옳은 것은이죠. 기역이 틀린 경우는 바로 3번, 5번이 남을 거예요. 만약에 기역이 틀린 경우를 가정한다면 니은을 순서대로 다음으로 본다고 했을 때 니은이 맞거나 틀리거나 바로 답이 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리을은 선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역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역이 맞다라고 했을 때 1, 2, 4가 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보시죠? 니은 보시잖아요. 니은이 맞아야 되나요? 틀려야 되나요? 틀려야 되죠. 니은이 맞으면 디귿, 리을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1, 2번이 남게 되니까 저는 이 선지 보자마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디귿과 리을 중에 여러분들이 더 쉽게 혹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선지 보시면 뭐 이거나 이거 정도 해서 빨리 답을 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디귿이 맞았어요. 자, 디귿이 맞았다라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3번, 4번, 5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답을 획정하기 위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한 개는 아니에요. 기역이나 니은 정도 2개 확인하시면서 보는 선지였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4개의 선지 중에 1개 정도를 스킵할 수 있는 그래도 선지에서는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